복소 로그 함수의 분지와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복소 로그 함수를 정의했었는데요. 이 복소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정의했었습니다. 즉 W = U 플러스 IV라 했을 때 2의 W승 이퀄 Z를 만족하는 이거인 복소수 W를 우리는 앞서 복소 로그 함수다 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복소 로그 함수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다음같이 표시했었죠. 기호로 W는 이퀄 로그 Z 이렇게 표시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나타냈었습니다. 이것이 앞절에서 배웠던 복소 로그 함수의 정의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것처럼 이 복소 지수함수의 정의역에 해당되는 이 W는 이 복소 지수함수가 실지수함수하고는 다르게 1대1 대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소 지수함수는 다대1 대응입니다. 여러 개가 하나에 대응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W가 여러 개가 Z값 하나에 대응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이 복소 로그 함수는 분명히 값이 여러 개나 나오는 멀티플 밸류드 펑션 다가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가 함수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로그 Z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 Z를 REI 세타승 이렇게 표시했었을 때 이런 기호 표기대로 했었을 때 W는 이퀄 로그 Z는 다시 한번 잘 써보면은 이제 얘는 로그 Z의 크기 플러스 I의 세타 이렇게 됐었고요. 여기서 Z의 크기는 곧 R과 같으니까 R 플러스 I 세타 이렇게 됐었습니다. 여기서 R은 Z의 크기를 말하고요. 로그 R이죠. 로그 R 그리고 로그 R 플러스 I 세타인데요. 자, 이때 세타는 다음같이 표시가 됐었습니다. 단 세타는 세타 제로 플러스 EN 파이입니다. 여기서 세타 제로는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플러스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고요. 그리고 n은 정수였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수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세타 값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복소 로그 함수는 이 세타의 선택에 따라서 값이 여러 개 나오니까 분명히 다가 함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세타를 약간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가 함수, 즉 값이 하나로 나오는 그래서 싱글 밸리드 펑션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가 함수 또는 이제 단가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일가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타를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같이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타를 임의의 어떤 실수값 알파를 하나 정했다고 가정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알파 값을 뭐 3분의 파이, 5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하나를 정했다면 알파보다 크고 알파 플러스 2파이보다 작은 범위로 이것으로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은 이 복소 로그 함수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복소 로그 함수 로그 Z는 로그 R 플러스 I 세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세타가 이 범위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분명히 n 여기서처럼 이제 n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기껏해야 알파보다 크고 알파 플러스 2파이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알파가 4분의 파이라면 4분의 파이보다 크고 한 바퀴 삥 돌아서 4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으니까 360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복소평면 한 평면 안에 있는 그런 값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얘는 단가 또는 이제 일가라고도 합니다. 싱글 밸리드 펑션이 됩니다. 단가 함수가 됐고요. 자, 이제 이렇게 다가 함수에서 단가 함수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제 곧 뒤에 가서 우리가 이 용어를 공부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다가 함수 중에서 일가 함수가 되면서 해석적이 되는 어떤 영역 안에서 해석적이 될 때 그 함수를 우리는 주어진 다가 함수에 대한 브랜치 분지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이제 요게 분지가 된다. 요 범위 안에서 분지가 된다는 것을 곧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분지란 용어를 뒤에 가서 다시 약속을 하겠습니다만 단가 함수이면서 해석적인 함수였지만 분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함수가 일단 해석적인 함수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로그 함수는 이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일가 함수가 돼요.
1대1 대응이 되고요.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분명히 연속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타가 만약에 알파라면 이 세타가 알파일 때 로그도 있지만 한 바퀴 삥 돌아서 알파 플러스 2파일 때도 있으니까 값이 여러 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세타 이퀄 알파에서는 불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함수는 이 범위 안에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Z는 세타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알파 플러스 2파이 범위 안에서 분명히 연속함수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해석함수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범위 안에서 분명히 단가함수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속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해석함수라는 것까지 마저 우리가 학습을 해서 이해가 된다면은 분지의 정의가 다가함수를 어느 특정한 영역으로 제한을 했을 때 단가함수가 되면서 해석적인 함수가 된다면은 바로 그렇게 정의된 이 단가함수를 주어진 다가함수에 대한 브랜치를 한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해석함수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석함수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만족되는가? 근데 이것만 갖고는 해석함수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는가? 이것도 마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다시피 REI 세타 형식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함수에 대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코시리만의 방정식을 조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이게 극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R, 여기 보면은 이쪽이 U, W 이퀄 U 플러스 IV라 했잖아요. 이쪽이 U 플러스 IV가 되는 거거든요. 자, W 이퀄 U 플러스 IV에서 UV예요. 그럼 이제 UR은 이퀄 V 세타와 같아야 돼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코시리만의 방정식의 극형식 표현은 UR은 이퀄 V 세타와 같아야 되고, UR은 이퀄 그리고 마이너스 R, VR과 같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첫 번째 식이 만족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UR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U를 R에 대해서 편미하면 이건 실함수거든요. 당연히 R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V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해 보겠습니다. V 이퀄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를 맞자 1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당연히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편도함수가 연속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UR이 아니라 U세타인데 이거 표현을 잘못했군요. U를 이번에는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자, 이제 U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 하는데 U가 지금 보다시피 R만 있잖아요. 0이에요. 이번에는 V를 R에 대해서 편미분 하는데 V가 역시 세타만의 함수니까 역시 편미를 받자 0. 그래서 얘네들 다 당연히 연속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각각의 방정식이 만족되는지 볼까요? RUR을 계산합니다. RUR을 계산하니까 여기에다가 R을 곱하면 1, 그것이 곧 V세타와 같죠? V세타가 1이었었습니다. 첫 번째 방정식 만족합니다. 이제 U세타는 이퀄 0이었었고요. 그것이 마이너스 R, VR하고도 같네요. VR이 제로였었으니까. 따라서 이 방정식도 모두 만족하니까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코시리만의 방정식이 성립했고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해석함수가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함수가 이 범위 안에서 정의된 이 함수가 단가함수이면서 해석함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해석함수예요. 자, 해석함수라는 얘기니까 그럼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극형식으로 주어졌을 때 도함수 가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F'Z를 계산한 방법은 2의 마이너스 I 세타 U를 R에 대해서 플러스 I V를 R이잖아요. 자, 이것이 극형식 형태로 주어진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 맞춰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U는 로그 R이고 V는 세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맞춰서 우리는 F가 바로 이 함수를 이제 FZ라 보겠습니다. W 이퀄 FZ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변으로 바꿔서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2의 마이너스 I 세타 승 U를 R에 대해서 편밀하면 R분의 1이에요. 플러스 I에 V를 R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이것이 제로였었습니다. 자, 이제 이건 제로니까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R분의 1,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I 세타 승은 다시 쓰면 2의 I의 세타 승분의 1이죠. 이거 다시 쓰면 R의 I 세타 승분의 1이고, 자, 조금 전에 Z 이퀄 R의 I 세타 승이라 했었으니까 이것이 Z분의 1 이와 같이 되는군요. 즉, FZ가 로그 Z를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DDZ, 그 다음에 로그 Z는 얘를 미분하니까 마치 실함수에서 로그 함수를 미분한 것처럼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복수함수의 도함수의 정의가 실함수의 도함수의 정의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많은 함수들에 대한 도함수 결과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보다시피 이 복수 로그 함수에 대한 도함수도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왔었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알파를 설명한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이 복소로그 함수는 단가함수이고 연속이고 해석적이라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도 우리가 구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함수도 구해줬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지금 이 범위 안에서 단가함수를 가지고서 계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문자 로그하고 대문자 로그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여기 등호는 선생님이 타이핑을 잘못 쳤군요. 자, 이제 대문자 로그를 따로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대문자 로그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우리는 이거 소문자 로그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단가함수 로그 Z는 로그 R 플러스 I 세타고요. 여기서 R은 당연히 양수를 나타내고요. 세타는 임의의 실수가 알파보다 크고 알파 플러스 2파이보다 작은 값입니다. 조금 전에 그림이 있었죠. 이렇게 이미 어떤 각, 예를 들어서 뭐 6분의 파이, 뭐 3분의 파이, 뭐 4분의 파이 이렇게 각이 결정됐다면은 알파 플러스 2파이는 이렇게 한 바퀴 삥 돈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파에서부터 시작해서 알파 플러스 2파이 범위 안에 360도 범위 안에 이 세타가 있으니까 분명히 한 평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가 함수가 아니라 일가 함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로그 Z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가함수면서 연속이고 이 범위 안에서 해석함수였다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얘를 대문자 로그를 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하면은, 자, 이때 R은 똑같아요. 그 대신 이제 세타는, 요 세타는 어디로 제한을 두냐면 마이너스 파이하고 플러스 파이로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여기 대문자 ARZ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기호예요. 이거 좀 지울까요? 이미 앞에서 배웠던 기호입니다. 자, 소문자 ARZ는 이거 편각이라 했었잖아요. Z의 편각. 보통 이제 세타라 표시할 것이고, 대문자 ARZ는 편각의 주값이라 했었잖아요. 편각의 주값, 프린시펄 밸류 주값이라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보통 이제 아까 기호 표기했던 걸로 보면 아까 세타 제로가 있었잖아요. 바로 요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소문자와 대문자 사이의 관계는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바로 대문자 ARZ 플러스 EN 파입니다. N은 정수고요. 얘가 세타 제로, 얘가 세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건 없고요. 대문자로 돼 있어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도함수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편각을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도함수 결과는 뭐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의 제목이 로그함수의 분지 그리고 도함수였는데, 일단 도함수는 구해줬고요. 자, 이제 그럼 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분지라는 것을 조금 전에도 구두로 설명을 했었죠. 자, 분지 보세요.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어떤 영역에서 이 닭함수가 단감수가 되면서 해석적이 된다면 그 함수를 주어진 닭함수의 브랜치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약속했던 대문자 로그 Z예요. 이 대문자 로그 Z, 여기서 이제 세타 제로 표시했으니까 기호를 맞춰볼게요. 세타 제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닭함수의 분지가 이걸 말했다면 요 윗줄에 있는 것이 닭함수의 분지였어요. 조금 전에 약속했던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로그를 썼을 때
여기는 이제 요 세타 제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각의 주값을 말합니다. 자, 얘는 이제 소문자 ARGZ를 나타내고요. 자, 이제 요것을 우리는 주어진 닭감수의 주분지라 합니다. 프린시플 브랜치, 주분지, 분지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두 용어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세타의 범위를 이렇게 잡을 것이냐, 이렇게 잡을 것, 여기 등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잡느냐, 이렇게 잡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세타를 잡았을 때를 대문자록으로 해서 프린시플 브랜치라고 해서 말을 다르게 붙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기호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닭감수에서 우리가 분지를 약속하기 위해서 어떤 영역을 제한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타가 플러스 2n파이가 붙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닭감수를 단감수로 줄이기 위한 어떤 경계가 되는 직선 또는 곡선이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는 보다시피 브랜치 컷이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게 브랜치 컷이에요? 라면 조금 전에 나왔던 그림 있죠. 얘예요. 바로 세타 이퀄 알파가, 이 알파가 브랜치 컷입니다. 왜냐하면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알파에서부터 알파 플러스 2파이로 제한이 됐었잖아요. 요 절단선이 브랜치 컷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지 절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분지 절단에 공통으로 속하는 점을 브랜치 포인트, 분지점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전에 배웠던 여기 닭감수의 분지를 나타내는 여기에서 그러면 브랜치 컷은 어디일까요? 브랜치 컷은 당연히 잘 보세요. 이 로그 Z가 해석함수가 되려면은 로그 Z가 해석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네들 각각 일단 연속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우변에 복수함수가 연속이에요. 해석함수라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연속인데요. 자,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복수함수가 연속함수예요 라고 했다면 FZ가 연속함수라면 실수부도 연속이고 허수부도 연속이라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 되려면 R이 0보다 커야 돼요. 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얘도 연속이고 동시에 얘도 연속이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타가 보다시피 아까 알파일 때는 불연속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보다시피 분지절단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점에서는 불연속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해석적이지 않는 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R이 0이 돼버리면 이거 정의 안 돼 있죠. 세타가 알파일 때도 역시 아까 연속함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닭함수의 로그 함수의 그 분지, 이 분지를 나타내는 이 함수에 대해서 브랜치 컷은 R 이퀄 제로인 지점하고 세타 이퀄 알파인 거예요. 그래서 분지 절단은 세타 이퀄 알파와 그리고 R 이퀄 제로예요. 원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좌표 복서평면상의 원점이 브랜치 컷에 해당되고 그리고 세타 이퀄 알파가 역시 브랜치 컷에 해당됩니다. 그럼 브랜치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라면은 그때는 이제 원점이에요. 모든 브랜치 컷에 동시에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원점이 브랜치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용어를 앞에서 그 프린시플 브랜치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주분지는 그럼 이 경우에는 브랜치 컷이 어떻게 돼요? 라는 얘기예요. 요 분지함수에서는 브랜치 컷이 원점하고 세타 이퀄 알파였다면 프린시플 브랜치에서는 브랜치 컷은 역시 원점하고 세타 이퀄 파이, 세타 이퀄 파이가 브랜치 컷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주분지에서의 분지점은 여전히 원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냥 이런 용어들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뒤로 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닭감수를 일감수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브랜치란 말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브랜치 컷이란 말이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지금은 일단 용어를 이해를 해두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 해석함수의 어떤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그런 것이 저 뒤에 교재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때 가면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닭감수인 복소 로그함수의 분지를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같은 등호가 성립하기도 하고 또 성립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이 보기 문제는 보다시피 분지를 세타가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9파이 사이로 잡는다면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습 문제, 그 익힌 문제 4번 문제를 살펴본다면 보다시피 이와 같은 범위가 아니라 4분의 3파이에서 4분의 3파이에다 이제 2파이를 더 더한 그 범위 안에서 분지를 잡게 되면은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복소 로그 함수는 닭함수이기 때문에 분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등호가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범위 안에서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의 제곱의 로그죠. 자, 그러면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로그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복소 로그 함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마이너스 1은 복소 평면상에 여기 있는 값을 말하죠. 자,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로그 여기가 r 플러스 i 세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이에요. 그래서 로그 1 플러스 i에 자, 이제 요 범위 안에서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9파이 사이 안에서 마이너스 1이라면은 요 각은 자, 양의 실수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요 각의 크기는 파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로그는 제로예요. 그래서 파이 i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좌변은 로그 i의 제곱은 파이 i로 되는데요. 우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배 로그 i예요. 자, 이제 로그 i에서 i는 보다시피 여기 있는 것을 말하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1이고요. 그리고 이 편각의 크기를 계산해 본 결과 2분의 파이 레디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분의 파이 레디안은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로그 i를 하나하나 계산을 해 본다면 로그 1 그 거리가 1이에요. 그 크기가. 그 다음에 i의 2분의 파이와 같이 됩니다. 로그는 제로가 되고요. 2배를 했으니까 역시 i 곱하기 파이와 같이 돼서 파이 i와 같이 됩니다. 따라서 로그 i의 제곱하고 이 로그 i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지값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같을 수가 있는데요. 다른 분지를 잡았을 경우에는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교재 34절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